나스닥이 10일 연속 올랐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비행기 연료가 6주치밖에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상승장에서 에너지 위기라는 이 묘한 온도 차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돈슐랭입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틴비즈 히트맵인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이 지배적입니다. 테크 섹터가 넓게 초록이고 에너지 쪽이 유독 빨갛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는 오르는데 에너지 주식은 오히려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넷플릭스 실망 실적 영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도 약한 편입니다. 시황 짚겠습니다. 나스닥이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흐름 속에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과 다우도 완만하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위험선호 분위기가 유지됐습니다.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페프시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고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유가 쪽은 좀 다릅니다. WTI 원유가 배럴당 $100 근처를 오가는 상황인데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이 위협받으면서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 달러원 환율은 14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위험선호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플러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고 반도체 T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는 구도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은 수출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이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원유 무역의 20%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항공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연료 중 하나인데 재고 완충이 적어서 공급이 줄면 제일 빨리 체감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미 식량 부족 비상계획을 가동 중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BP, 쉘 같은 북해 원유 생산사와 미국 LNG 수출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건은 이란 협상이 2에서 4주 안에 타결되느냐입니다. 소비재 쪽 두 가지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페프시코가 도리토스와 레이즈 가격을 내렸더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2년 넘게 가격을 올리다가 소비자들이 PB 제품으로 이탈하자 전략을 바꾼 겁니다. 가격을 낮추니까 소비자가 돌아왔고 볼륨 증가가 단가 하락을 상쇄했습니다. 코카콜라, P&G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갈지 주목됩니다. 반면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은 이번 주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100 근처까지 오른 상황에서 연료비 의존도가 높은 LCC 모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Q2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 광고 지원 티어 성장세가 예상보다 느린 게 투심을 눌렀습니다. 같은 날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코 CEO를 내려놓은 데 이어 이번엔 이사회도 퇴임하는 겁니다. 1997년 창업 이후 약 30년 만에 완전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동시에 모바일 앱에 수직 비디오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틱톡, 릴스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AI 에이전트 쪽도 빠르게 짚겠습니다. 로봇 스타트업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훈련 데이터에 없는 작업도 스스로 수행하는 로봇 두뇌를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오픈 AI는 코덱스가 사용자 PC를 백그라운드에서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물리세계까지 확장하는 변곡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모두 에이전트 AI 확산의 수혜를 받는 구도입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 하나 짚겠습니다. D-Wave가 5% 올랐고 이용크가 4%, 리게티가 3% 오르면서 양자 컴퓨팅 섹터가 3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촉매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기술을 지원하는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양자 소형주들이 일제히 뛰었습니다. 나스닥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위험선호 환경도 베타 높은 테마주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세 회사 모두 수익이 없는 초기 기업입니다. 직접 투자보다는 엔비디아, IBM, 알파벳 같은 대형주를 통한 간접 노출이 리스크 조정 면에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재들 따로 보면 각각의 뉴스지만 같이 보면 하나의 흐름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유가를 밀어 올리고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부터 무너집니다. 스피릿이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페프시코 같은 소비재 기업은 원자재 비용 압박과 볼륨 회복 사이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반면 AI 쪽은 에너지 비용과 무관하게 자체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10일 연속 상승의 뒤에는 AI 에이전트 기대감이 있고 그 수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로 집중됩니다. 시나리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란 협상이 2에서 4주 안에 진전되면 유가가 내려오고 항공사 연료비 부담이 줄면서 레거시 항공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압박이 줄면 소비재 마진도 개선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근거도 강해집니다. 반대로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 유가가 $100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비용 충격이 2차 효과로 번집니다. 항공, 물류, 소비재 CPI가 오르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호르무즈 협상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챙겨야 할 지표 두 가지 있습니다. 미국 3월 소매 판매가 오늘 밤 한국 시간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소비자 지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프시코 어닝과 연결해서 소비 회복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유로존 CPI 최종치가 나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ECB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계산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